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투어 일정을 했는데 그 인원이 130명 좀 안 되게 저번에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고 저기 천안에서 한 팀이 왔다 갔고 여기 본사에서 차량이 두 대가 갔잖아요. 기획실에서도 별도의 차량이 부족할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별도 차량도 좀 준비를 해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은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략적인 얘기를 드려보자면 아마 회장님이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기획실에서 좀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해피둘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사업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삼의 시장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조 단위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놓고 보면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데 현재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코로나 직후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 있어요. 오죽하면 제약사들도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들어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제약사들조차도 그걸 준비해요. 왜? 제약사들이 약만 팔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 시장이 더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는 시대, 아파서 뭔가 약을 먹는 시대를 지금 이제 넘어서고 있는 거죠. 아프기 전에 내 건강을 건강하게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이제 더욱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면 질수록 아픈 것은 사후 약방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사시는 분들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를 막 하잖아요.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프면 늦는다는 걸 알거든요. 이미 아팠을 때는 내 몸이 뭔가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나가잖아요. 그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금도 들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듯이 투자도 하고 뭘 하듯이 건강도 마찬가지죠.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면 길게 건강 장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제가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처음에 우리 센터장 하실 분들께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 건강식품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좋은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3시장만 놓고 봐도 이 클론삼삼 시장은 1%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시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1시간 동안 예를 들어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30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당신이 또는 우리 센터장님이 또는 우리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들으셨을 때 내가 고객이라면 과연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가격대가 나온다고 하면 인삼이나 홍삼 제품을 선택을 하시겠느냐. 그러면 대부분 당연히 선택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이거 클론산삼을 선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그 얘기가 안 나왔다? 그럼 설명이 좀 부족한 겁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전달을 잘 해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고객한테 어떻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은 고객분들은 결국 더 좋은 것, 더 나은 거를 선택을 자꾸 해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클론 삼삼 시장이 굉장히 형성이 될 건데 아직 한 번도 형성이 안 됐고 아직도 1%도 안 될 정도 작은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3시장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건강식품의 제왕은 바로 3입니다. 3. 그러니까 건강식품의 시초잖아요. 산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초이자 제왕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에 이 가장 우두머리, 가장 위에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거를 판매를 하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 그냥 전체 시장을 놓고 봤어도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거죠.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요리하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내가 고객한테 어떻게 요리를 해서 이거를 고객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느냐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것들도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객이 하나 둘 알게 되면 고객이 스스로가 좋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클론삼 시장이 한번 폭발적으로 형성을 하는 시기가 올 건데 그걸 가속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해피둘의 회사들이 그걸 가속화시키면서 많은 시장을 큰 규모의 시장을 잘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획실에서 그런 걸 형성하기 위해서 또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해피둘의 가족분, 본사 가족분들도 지금 현재 불철주야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팀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수렴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의견들이 서로 상합하기도 하고 상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상합하는 부분들은 더욱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고 상충하는 부분들은 잘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해피들의 가족분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수렴이 돼서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회장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제 생각에 한 3분의 2는 이제 센터장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익을 배당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해피들의 가족분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절차들을 밟아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잘해서 해피들을 더욱더 성장시켜서 우리 가족분들께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장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해피들의 가족분들, 특히 여기 본사에 계시는 가족분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회장님 오셨을 때 또 회장님께서 좋은 선물도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선물 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은 선물 많이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인사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닭개오 농장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인 현지 시간이 새벽 3시 35분입니다. 먼저 놓고 보기도 아까운 해피들의 가족님들께 카톡 인사글 작성하고 문안 인사글을 작성해 갑니다. 해피들의 가족님께서 2명 이상 모인 곳에서 회장님을 찾으며 해피드레를 말씀하시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전하고 가르치시면 회장님은 늘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큰 박수와 용기와 격려 위로를 올릴 것입니다. 때론 기쁨과 한의를, 때론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회장님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인사를 올리듯 매일 아침 톡 인사와 해피들의 가족님 인사글 댓글에 함께 하듯이 회장님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언제 어디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놓고 보기도 아까운 해피들의 가족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회장님의 지극정성이 보이나요?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진실로 해피들의 가족님들을 무한 사랑합니다. 한없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처님께서도 제자가 있어야 했듯이 그리고 그 제자로 인하여 이 땅에 뜻을 세웠듯이 회장님은 해피들의 가족님들과 함께 이 땅에 다소 더 경제적인 약자이자 서민님 분들이 성실한 노력을 기초 삼아 보다 더 풍요로운 경제생활과 품위 있는 삶을 열어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해피들의 가족님 한 분 또 한 분 모든 분께 큰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문자 발송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다. 조금 일찍 발송함을 양해 바랍니다. 정중희, 조용진 드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조금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그저께 강릉에 가서 1박하고 어제 국제적인 큰 행사에서 제가 쓴 시를 낭독을 하고 그 대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를 대회에 꽂히라는 그러니까 해피드레이에서 꽂히면 거기 가도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찬사를 받고 즐거운 기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5명이 한 차에 갔는데 보니까 센터장이 4명에 지감이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피드레이의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아니라 해피드레이 가족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방에는 당연히 스트레스 가라가 있죠. 그럼 조금 가다가 서로 가방에서 꺼내줬어요. 그리고 저는 요번에 저쪽에 그 공장에 가서 강의 중에 저 박 교수님하고 저에게 회장님께서 공천당을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의미 있겠을까 그래가지고 거기 그 몇천 명의 그 행사를 주관하는 애국자에게 제가 이거를 그냥 주면 또 안 드실 것 같아서 그냥 그 금이 반짝반짝하는 거를 보이게 해갖고 얼른 입에 넣으시라고 드렸어요. 그런데 행사에서 내빈을 100명을 소개하는 에너지는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많이 힘드시는데 어저께 아주 활발하게 잘하시고 성공적인 모임을 했고 거기에서 저는 이제 해피드레이에서 늘 베풀어 주시는 여러 제품들을 거기 스태프진에게 전부 선물을 하고 가장 우두머리신 분에게 우리 이제 그 천종의 에너지 또 우리 그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것이 그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됐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투어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저도 9월 2일부터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다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 알아야지 면장을 한다고 제가 노트를 가져와서 우리 강의 잘하시는 노 팀장님의 강의 내용을 거의 90% 정도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역사 깊은 그 문예춘추 문학회를 이끄는 회장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조직도 많고 제자도 많고 저는 교단에서 한평생 중에서 반세기 50년 이상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서 그리고 현지 일본에 가서도 일본어로 강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서 제가 해피드레에 와서 처음 공장 갔을 때 저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거기 글 쓰러 갔습니다. 그 풍기는 인삼도 유명하고 사과도 유명하고 또 인견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의 바람과 하늘과 땅 거기에서 나의 감성으로 어떤 글을 묶어낼 것인가 그러고 갔다가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 인큐베이터에서 배양근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촉이 금방 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이다. 나는 왜냐면 황우석 박사가 지금 두바이에서 그 애완견을 복제하고 낙타도 복제하고 아무도 시민권을 안 주는데 그 나라에서 황우석 박사 한 분에게만 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 유복하게 사시지만 우리나라에 황우석 머니가 나올 정도로 정말 학자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나라에 기여할 그런 것을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떻든 외국에 추방되던 뭐 그런 과정으로 지금 외국에서 그런 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가슴이 아팠고 그분의 팬입니다. 그 연구를 해서 뭔가 나오면은 우리 회장님 늘 말씀하시듯이 아무리 우리 손성호 박사님께서 이걸 만들어도 우리의 소비자가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 가치는 낮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손발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브레인이 있으면은 오장육부가 다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도 이제 나이도 많지만 저는 항상 늙은 젊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 울만이 이제 청춘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것도 미리 늙으면은 젊은 늙은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피드레에 와서 아무도 권하지 않지만 그 순간 이거는 내가 할 것이다. 일단 내가 먹어보자. 그래서 9월 2일 날 강의 들으러 와서 제가 그 요번에 새로 국제적으로 1000세트 이렇게 생산하신 거 그거 천종삼을 골드 천종 골드를 그 660만 원인가라는 거금을 저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노후는 별로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는데 이제 제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투자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회춘이 돼서 어저께 그 어려운 행사에서도 아주 활력 있게 했고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는데도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정말 제 에너지에 대한 걸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만나기 전에도 저는 아무데도 아프지 않게 제 건강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만약에 일본에 가게 되면 거기서 해피드레에 대한 거를 얘기해도 나이가 80이 넘어도 저 천종이라는 거를 이렇게 복용을 하면은 저렇게 젊을 수 있구나. 이런 거는 이제 무언 중에 PR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제자를 만나서 어느 순간 이제 식사를 하는데 2만 원짜리 시킨다 그랬더니 갔더니 19만 7천 원짜리를 시켜놨어요. 그냥 너무나 이게 이렇게 풍요롭게 나오니까 저희끼리 먹기가 아깝고 남아요. 그 비싼 게.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 한 분이 왔는데 30년 직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과 30년. 그럼 세월이 몇 번 바뀌었겠어요. 그 강산이 변하는 게 뭐 이렇게 여러 번 있겠지. 그래서 그 한 사람과 오래 가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거기 사람이 오래 있었다는 곳의 오너는 저는 존경해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맨날 그리고 저는 직장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든지 이제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크지만 다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잘 참고 하는데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그래서 이제 제가 40년 전에 한국일본문화센터에서 강의하던 제자가 저보다 한 살 위에요. 여기 우리 최 선생님하고 동갑이신데 이제 저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 강 선생님 빼놓고는 그래도 뭐 10위 안에 드는 연장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늘 40년이 지났는데도 동영상 같은 걸 보내요. 그럼 그분 수준에서 뭐 뽕짝 이런 것도 보내고 이제 좋은 것도 보내는데 제가 여기 늘 출근하니까 바빠요. 문예춘추 일도 보고 거기 카톡도 제가 다 그냥 한 1000여 명 든데 여러 군데서 이제 좋은 거 발췌해서 뭐 맞춤법이라든가 또 명언이라든가 그래서 저희 카페는 아주 깨끗해요. 정치, 종교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전부 문학성 있는 걸 하면서 그거 보는 낙으로 산다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카톡을 안 열어봤는데
열어보니까 선생님 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런 멘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40년직인데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아주 그 남편을 잘 보필을 하는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주 어려웠을 때 이렇게 방 하나에 연탄구멍 하나 있는 그런 가난한 살림에서도 우리 선생님이니까 보여드린다고 저를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신 아파트 분양을 해서 우리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된 거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애정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집에 초대해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누룽지까지 다 먹고 오는 그런 애정을 가진 집이고, 뭐 이렇게 돈은 많지 않지만 모기지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가면은 여름에 오이지 담궜다고 10개씩 싸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바쁘니까 오이지 같은 걸 시골 사람이라 좋아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니까 오이지 한 접값을 주고 이거 담아서 딸내도 주고 자기네도 먹고 나 조금만 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로 여기를 그 오게 해서 이제 요번에 거기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근데 모시고 가는데 남자분 동창분을 또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이제 남자가 아프니까는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남자분을 모시고 왔는데 요번에도 이제 저희 제자들이 몇 명 갔는데 그분에 의하면 그 주변에 앉았으니까 내가 뭐 누가 설명을 하든지 간에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동의를 안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랬던 그분들이 이제 본래는 제가 이런 비전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날 행사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오너에 우리 조용진 회장님 같은 이런 오너, 그러니까 제가 일본의 마쓰시다 그 사람이 경영의 신인데 그분의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제 물은 건너봐야 되고 사람은 겪어봐야 되는데 여기 오늘 제가 지하철 타면은 신대방역이 신대리교예요. 저는 그러다가 오늘 예쁜 우리 가족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서 했더니 여기 초창에 우리 강 선생님하고 네 분 중에서 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8년 전에 오셨다고 그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임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금도 있고 제가 또 엄청 성실하고 검소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 정말 청바지에다가 운동화에다가 저 대학원 다닐 때도 엄청 검소하게 살고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성실하고 그런 건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가 남편이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를 미리 만났으면은 내가 아직 남편도 놓치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운명인데 제가 여기 1호로 했던 제자 그 천영필 선생님이 제 남편의 버금가는 애주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 숫자변의 유시 5시에서 7시 사이가 유시인데 그때가 퇴근 시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두우면 음세포, 이제 또 밝으면 양세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때 술이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제 술은 저는 필요악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주 건조하고 그런 관계에서 술이 들어가면 약간 풀어져요. 긴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요만한 맥주 한 잔 넣고 뭐 1시간 반씩 노다거려요. 근데 우리는 소주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천영필 선생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니까 대작을 할 때 술 따를 때 보면 수전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탁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오셨어요. 제가 9월 2일 날 왔는데 9월 3일 날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엄청 긍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져갖고 뼈가 여기 7개 2, 3, 4, 5, 6, 7, 8 거기까지 이상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천정을 그냥 우리 저기 노 팀장님이 강의를 잘하시니까 그날따라 또 그 남자가 잘생겨서 그런지 노 팀장이 강의를 내가 들어보던 중에 최고로 잘하더라고. 그러더니 20분 그거 탁 듣더니 자기가 딱 그냥 1320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센터장 하나 만들려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날 내가 투어를 가면서 내 스스로 결정한 게 견학이었고 제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남이 뭐라 그래도 저 잘 안 들어요. 이거는 저는 애국하는 마음이 엄청 큰 게 외국 가서 살면은 고기가 물이 없으면 못 놀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소중한 거를 엄청 제가 이렇게 실감을 하고 이제 우리 조국이 잘 돼야지 우리 후손들이 좋다는 거를 저는 절감하는데 제가 이제 거의 1세기에 가깝게 온전하게 살았어요. 정신대에 붙잡혀가지도 않고. 병자호란이라는 그 저기 광해군인가 영화를 보고 그 맨 밑에 자막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50만 명이 중국에 끌려갔어요. 그럼 중국은 2000년 원수고 일본은 100년 원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환양이라는 거기다가 욕 붙이면 안 돼요. 환양, 고향에 돌아왔다는 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이렇게 붙잡혀 간 사람들이 노예로도 가고 또 이제 작첩이 돼가지고서 본부인 있는데 가면 본부인이 거긴 너무 잔인해요. 막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어요. 그리고 도망가다 들키면 뒤꿈치를 도끼로 찍어요. 그래서 구사 일생으로 와가지고서 오면은 사실은 남자들이 나라를 못 지켜서 우리 조국이 그렇게 되면 여자들이 제일 피해가 있거든요. 얘기하고 그러면 안 받아줘요. 그러고서 환양에다가 욕을 붙이는데 그러면 안 돼. 환양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인조 임금이 그게 불쌍하고 애통하니까는 저기 홍제천 거기서 목욕하면은 새로 거듭난 거라고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되고 이런 우리 슬픈 역사를 가진 게 우리 여자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애들 그 아이돌 같은 애들은 막 춤도 잘 추고 이쁘고 그런데 아 저쪽에 가면 관습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 할례를 하는데 너무 비위생적으로 해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희생돼서 어떤 여자가 6번째 딸로 태어나서 이제 그 퓨리처상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뇌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 때 여자가 많이 이제 혼자 되니까 4명까지 작첩을 하도록 허락한 게 그 애국에 거기 아프리카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할례를 했기 때문에 성감이 없어서 여자가 그 깃발을 꽂으면 그날 남자가 와서 자는 날이야. 그러니까 질투를 안 해요. 그런 슬픈 운명 속에 사는 게 여자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정권으로 투표를 하게 된 게 불란서보다도 빨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지개혁도 거의 잘 성공적으로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잘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80대를 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런 좋은 이 해피두레라는 이런 기업을 만나서 또 비전이 있는 걸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0원어치의 긍정치도 없던 그분들 나와 40년 전에 제자의 와이프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그랬어요. 아니 통장에 돈 있으면 뭐하고 왜 건강해진다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렇게 바보냐. 이건 내가 건강해져 갖고 내가 10년 글쎄 몇 년 더 살지는 몰라요. 사람이라는 거는. 근데 내가 이렇게 활기찬 에너지로 하는 게 현실로 나타나는데 왜 이거를 안 하려고 드냐. 그리고 남자가 지금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혈관에서 심장에서 이 말초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설탕이 있어서 끈적거려요. 20초에 가는데 23초 이렇게 가니까 더뎌요. 그래서 버거시병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말초가 썩는 거 이런 거는 서양에서는 버거시 병동이 있어요. 음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건강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뭐 청국장이라든가 시골 음식 좋아해요. 그래서 제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은 웰빙 식품이다 그러는데 이제 보통 나이가 들면 50 전 그 후에 그 전에 그 식성으로 돌아간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름지고 쓰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먹고서 잘 먹고 잘 자고 이제 잘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여자니까 이제 요실금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제자들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리듬이 똑같은데 전혀 안 그래서 우리 김경순 여사님이 막 놀래요. 이번에 같이 갔는데 저 별로 화장실 안 가도 되고 자다가도 별로 안 가도 되고 그거가 치료가 되면 심장도 같이 좋아요. 심장은 불이고 신장은 물이에요. 근데 심장의 혈관이 제가 19만 7천 킬로미터라 그랬죠. 지구 2바퀴 반. 그런데 이제 나노가 1억분의 1. 그 아주 섬세한 거를 혈관에서 다 찾아낸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런데 이게 어김없이 사실이에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비닐을 이렇게 자르다가 여기가 분질러졌어요. 가운데 손가락. 요거 수술한 자리 그대로 따끔따끔 오고 또 요거는 미끄러져 갖고 분질러졌어요. 요거 따끔따끔 오고 제가 앉아서 글을 쓰니까 이제 여기 하체에 좀 이상이 올 때가 있는데 아이 또 거기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 이쁘다고 안고 다니다가 여기 5번째 요추와 첫 번째 성골 사이에 신경 다발이 협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파티할 때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 웃고 있는데 저는 아파 죽겠는 거야. 그리고 동전이 땀이 나도록 버스를 기다리는데 나는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부모들은 씩씩 자는데 나는 혼자 울어. 근데 내 남편이 이제 한양대 교수니까는 거기 그 영상과의 교수가 자기 아들 일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허리가 아파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엑스레이를 보여달래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한양대학에서 이거를 치료를 하게 됐는데 이제 트랙션이라고 우리 여기 차 잘못 놓으면 끌어가죠. 견인한다 그러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묶어가지고 눌렸으니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갖고 허리가 다 났는데 요 허리가 또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일어났는데 또 허리가 아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다 딱 이렇게 벨트를 탁 매고서 이제 허리에 대한 거 아프면 저는 겁이 나요. 그걸로 하도 고생을 하고 울어서. 여러분 아프고 그랬을 때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암이 걸려서 이거가 치료가 될지 어쩔지 죽을지 장근석이가 죽을 줄 알았다가 어떻게 그랬죠. 젊은 애들도 암으로 죽어요. 딱 보면 맨날
그 이순재 씨도 뭐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89세니까 연극 계약해놨다가 한 해만 쉰다 그래도 다 쉬어요. 왜?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외로워요. 이 세상에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이 그 마리아 어머니께서 하듯이 네가 살기를 바라지 말라, 그런 의미 있는 헌신, 목숨 바치는 거 말고는 내 생애를 살아가면서 아픈 거는 외롭고 슬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혈액과 관계된데 제 남편이 이걸 많이 먹으니까 뇌경색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군데로 막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날 제가 운전을 하는 걸 참 싫어해요. 만에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 그런데 그날 내가 4시에 차를 몰고 도선사에 올라갔어요. 그 기도발이 좋다는 석불전에 가서 제가 부처님, 내가 내 남편만 살려주면 뭐든지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16년간을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지막 49제 할 적에 여보 잘 가, 나 잘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꿈에도 나오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꿈에 안 나오고 우리 딸 꿈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책 읽고 잘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명당에 살아서 우리 집이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자리고, 참 나무가 고목이라고 고목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모가 등남, 아니 늙은 엄마가 등남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자리인데 제가 80 넘어서 문학계에서도 이제 장을 하고 가장 행운인 거는 여기 해피두레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지고, 저는 혼자만 좋으려고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사람도 좋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지금 이제 제가 직속으로 하면서 제가 모시고 온 친구를 또 그분 밑에 센터장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천영필 씨가 또 한 분을 하고 그래서 지금 총 6명인데 이제 천영필 씨가 이달에 10명을 한다 그랬는데 반만 해도 3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연 따라 만나요. 좋은 인연, 또 좋은 선생님, 좋은 기업, 좋은 가족, 좋은 애인.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얼굴은 늘 익숙해서 제가 여기 있으니까 다 이제 제가 안 보면 그리워지는 얼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공장 다녀온 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비전은 아까 시장성 1%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대기업에서 이거 다 가져가면 우리 할 일이 없어지는데 저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보원에도 부정치가 있는 사람은 박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행운이 있어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회장님이 늘 거기다가 아침에 인사를 이렇게 쓰실 적에 이렇게 자꾸 답장을 드리면 그분이 막 100여 명 넘게 하시니까 피곤하실까 봐 제가 안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캄보디아 계시고 또 거기는 2국이니까 지금 또 어떤 그 계획이 있으셔서 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길게 인사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해피두레가 이제는 초연 김은자 그러면 그냥 해피두레 이렇게 되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제가 40년 된 제자의 아내, 그 친구가 우리 가족이 된 거가 제 생애 보람이고, 또 한 번에 2명의 센터장을 낸다는 건 여러분 경험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죠. 제 얘기에 긍정치가 있고 믿을만하고 제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니고 제 말 들어서 손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다면서 저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노정남 씨랑 그 모임이 서울에 있어서 글로벌 모임이라고 올해 모임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몇 년간 못 보고, 또 제가 올 봄에 남편이 팔순이어서 하와이로 여행을 가고 이제 그 장남이 토목공학 박사로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이제 아들을 8년을 못 만났어요. 뭘 하느라고 해가지고 막내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4월 8일 갔구나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들이 한 달을 휴가를 해서 우리 여행을 시켜준다고. 하고 나 미안하더라고. 8년 만에 아들을 봤다는 게 내가 엄마라는 사람이 뭐 했나 그동안에 막 노트하다 뭐다 뭐 사진은 다 뛰어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행을 끝내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서 여행을 며칠 하다가 미국에 가니까 심하게 덥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키가 커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서 이제 뭐 파스니 몇지 기분적인 약을 사고 왔는데 안 갔다 막 걸으니까 이제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막내랑 같이 갔는데 운전을 많이 하고 허리가 아프다 그래 막 큰애가. 그래서 내 잠결에 일어나서 이제 무릎에 붙였던 파스를 띄어서 이렇게 붙여주다가 이불 이렇게 막 밀어넣는 많이인데 그래서 내가 미끄러 떨어져 버렸어 밑으로. 근데 해피름 두고 가방이 내가 두고 가방 끈이 있는 가방 쇠가 있는 가방 그다 따고 이 갈비뼈를 다쳤나 봐. 이불 못 벌게 아파갖고 이제 아들이 막 한국 의사 있는 데로 막 3시간을 운전하고 가서 엑스를 찍었더니 의사도 웃기더라고. 한국 사람인데 30만 원 엑스레이만 받고 타박상이라고 그러고 약도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아파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진통제를 하루만 매달씩 막 먹다가 우리 이제 큰 손주가 그 아들 손주가 둘인데 큰 손주가 우리 대학을 5살 졸업한다 그래요. 시카고 옆에 미시간 공대에서 거기를 가려고 이제 선물도 다 준비하고 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다고 이제 5월 1일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아들은 이제 그걸 5살 가고 그러고 이제 여기 가서 엑셀 찍어 정형외과를 가니까 이 9번 갈비뼈가 2군데가 실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약을 일주일분 줘서 먹고 이제 꼼짝을 못하고 한 몇 개월 내가 누웠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먹고 자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9월 27일 날 엑셀 찍었더니 막 기침을 해도 아프고 이게 뭐 누지도 못하고 엄청 덥기는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잘 붙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노동남 씨가 문자가 왔던가 전화가 왔던가 하고 10일 날 오라고 좋은 데를 간다고 이제 뭐 먼저서 남편이랑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남편이 하노이를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고 7일 날 하노이를 가고 또 막내가 하노이가 이제 살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본사 롯데건설 와 있어. 집에 와 있어 지금.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가서 혼자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전철 잘 안 타서 탈 줄도 몰라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약속을 안 올 수도 없어서 이제 찾아와고 그날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갔는데 공장을 가게 되는데 내용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뭐 풍기란 데도 처음 가보고 영주가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사과밭도 많고 큰 공장을 파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런 기계를 어떻게 만들었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계를 만들었을까? 애국에서 수입해나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사진을 핸드폰에 다 찍어오고 막 여기 했어.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오라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사는데 제가 또 왜 우리 가족이 잘 오늘 아빠가 오남매인데 둘째 아들인데 인천시 공무원을 용직 무군수까지 하고 키워주고 근데 1년에 3분이 가셔본 거예요. 갑자기 신우 남편이 뇌출로 쓰러져 갖고 몇 번 수술했는데 요양원 있다가 그냥 가고 이제 또 동서가 이제 대장암이 걸려갖고 제천 사는데 수술하고 맨날 한 10년 가까이 항암 치료 그러더니 작년도 추석 지나고 나서 갑자기 가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치숙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아주 깔끔하고 얼마나 멋쟁지 딸만 되신데 나는 한 번도 팩을 잘 안 하는데 자기 관리를 엄청 하셔요. 그래가지고 팩을 사오면 8장이 들었대. 그걸 뵙고서 동서는 석 장을 쓰면 시아지 보니까 5장을 팩을 붙이고 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신 분인데 상가가 하나 있는데 겨울 이제 그때 12월 6일 날 정화조 프로 가셨다가 시간 돼도 안 오더라는 게 동서가 이제 전화도 안 받고 거기에 이제 아들 사이가 세무사 사무실 왔는데 9시간만 넘었었나. 그날 내가 좀 추운 걸 느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서 안 받고 전화하니까 사이가 아가씨들한테 빨리 그 건물 좀 돌아보라고. 나 시아줌마 돌아가셔갖고 내칠로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건물 뒤에서 너무 놀랬죠. 새벽에 그 연락을 받고 신우가 언니 오빠가 돌아가셨더니 얼마나 놀래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그 아빠는 그때 또 태국으로 골프 가고 없는데 이상하게 아빠가 태국만 가면 뭔 일이 생기네 라고 막 연락을 해서 이제 쫓아보라고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굉장히 허물을 느꼈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넣어놨어요. 시아주머니가. 그렇게 자기는 안 쓰면서 굉장히 조금 내가 좀 가정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상가도 안 했으니까 딸 대신 좀 이전해주고 뭐 어쩌고 했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죽으면 그냥 화장대 갖다 넣어서 그냥 납골당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또 주변에 많이 돌아가시고 아픈 걸 보면서 집을 팔아서도 먹고 건강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일 많이 해요. 제가 돈을 잘 아끼고 막 저축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돈을 잘 쓰는 스타일. 돈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근데 우연히 여기를 오게 돼가지고 너무 그 공장을 보고 난 놀랐어요. 막 이렇게 참 대단한 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 돈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겁없이 그걸 이제 카드를 긁고 했는데 남편이 약 사라고 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몰라 가봐야지. 그래서 얼마 샀니? 그래서 100만 원어치 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1,000 얼마를 사놓고 100만 원 샀다고 1,300 샀다고 뭐 쫓겨날 것 같으니까 남편이 공무원이라 좀 깐깐해요. 그래서 100만 원씩 사봤다고 몇 가지 준 걸 막 아들도 주고 이번에 왔길래 뭐 좋대 먹어봐. 근데 그걸 내가 몇 개 먹었더니 어제 갑자기 호전반이 오는지 여기가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몇 가지를 먹고 이제 잤더니 좋다 그러니까 막 고기를 돌릴 수도 없고 막 이럴 수도 없고 이제 옛날 그 반신욕 이러는 게 있었게 비스티라고 그게 있어서 그게 어디 가는 거 누르면 아들보다 막 문자를 했죠. 오기 전에 그게 엄마가 지금 몸이 아픈데 그게 어디 가는 찾아줘 어디 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가서 찾아줄게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아들 간다고 태워다 줬지. 새벽에 또 남편 간다고 하니 갑자기 태워다 줬지. 근데 온다고 또 태우러 이번에 10일 나왔어. 며칠 나왔나? 저기 13일 나서 태우러 갔더니 혼자 바쁘긴 했어요. 나이도 많은데 그러니까 막 늦으니까 막 140 놓고 막 120 놓고 공항을 가고 막 그랬더니 그래서 근데 갑자기 여기가 그거 약을 먹어서 호전반이 온 건 여가 맞고 돌리질 못하게 아파가지고 어제 아빠보다 막 주무를 앉아 그걸로 막 문지르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먹는 것도 뭐 무섭더라고 너무 많이 아프니까. 그래갖고 이제 조금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서 이제 오늘도 피곤해서 그냥 가야 돼. 여기 사실 내가 전철 잘 안 타서 이쪽을 잘 몰라 길도 잘 모르고 그래서 가야 돼 말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또 가야 돼. 뭔지 이름도 모르지 뭐 가격도 안 나왔더라고 책자에가 뭐가 뭔지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노타리를 내가 많이 했어요. 한 22년은 우리 노타리 클럽 들어가고 회장을 막 3번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후배가 날 좋아하는 사람인데 부모면서 팀장인데 나 좀 만나 좋은 일 있어. 연이 그래. 내일 만나고 오늘 시간이 안 되는데 며칠 해야 돼. 알았어. 그리고 회사 이름 적어줘서 보내서 홈페이지 찾아봐.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아침에 피곤해서 쉬긴 시작했는데 어떻게 가야겠다 늦게라도. 그리고 막 불운하게 전철 타고 자기 오는데 잘 몰라 길을 여기를
어떤 대림선이라고 몇 번 물어서 이제 갈아타고 잘 찾아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아마 복이 많은가 보다. 좋은 분을, 좋은 친구를 두다 보니까 좋은 회사를 알게 되고 좋은 거. 내가 돈이 아무리 수십억 있어도 뭘 합니까? 모르면 못 먹죠. 그래서 인삼, 그날도 인삼을 좀 더 살 걸. 그 풍긴가는 그쪽을 처음 갔거든요. 막 사고 와서 좀 찍은다 했더니 안 세워져서 사진을 못 찍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아그 좀 더 살 걸 그래갖고 이제 닭 사다가 이제 또 야, 아들랑 끓여서 지금 주고. 야, 엄마 놀라 뭐 바빠요. 또 외관이 생각지 않게 그래 오게 돼가지고 아, 나 참 복이 많은가 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동생들 혼자 살아요. 동서가 가불고 나니까 제사를 가야 되는데 이번 첫 제사인데 추석 다음 날이라 차가 너무 밀려서 갈 수가 없으니까 돈만 보내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아, 인생이 내일을 모른다. 난 야, 집을 팔아서 먹고 살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